첫 번째 이야기, 배수구에서 올라온 머리카락. 이건 몇 년 전 제가 대학 다닐 때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. 서울 외곽에 싼 자취방을 구하다가 아주 싸고 깔끔해 보이는 원룸을 하나 발견했어요. 보증금도 거의 없고 집 상태도 사진으론 정말 괜찮았죠. 좀 오래된 건물이라는 걸 빼면요. 이사 온 첫날부터 느낀 건 화장실 수압이 너무 약하다는 거였어요. 샤워기 물도 찔끔찔끔 나오고 변기 물도 잘 안 내려갔어요. 특히 이상했던 건 물 내릴 때 나는 소리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. 처음엔 낡은 배관 문제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. 근데 며칠 지나자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. 처음엔 샤워하다가 느꼈어요. 물을 트는 순간 화장실 어딘가에서 숨소리 같은 게 섞여 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. 처음엔 바람 소리겠지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계속되니까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가끔은 물을 안 쓰고 있어도 콧소리처럼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.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. 그러다 어느 날 밤 11시쯤에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안쪽에서 툭툭 하고 두드려졌어요. 전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. 그 소리는 문 바깥이 아니라 화장실 안, 제가 앉아 있는 방향 반대편 벽에서 들렸어요. 순간적으로 숨을 죽이고 벽 쪽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근데 그 직후 벽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로 거기 있어요? 라는 말이 들렸어요. 정확히 그렇게 들렸어요.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. 다음 날 너무 찝찝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. 혹시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물어보려고요. 그런데 관리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. 거긴 예전에 2인실이었어요. 작년부터 구조를 바꿔서 원룸으로 나눴거든요.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. 그럼 화장실 벽 뒤편에도 원래 방이 있었던 건가요? 그쪽이 잠시 뜸 들이다가 말하더라고요. 예전에 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막아놨죠. 사람이 안 살게 돼서. 제가 살던 방의 화장실 벽 너머엔 원래 다른 방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벽은 지금 아무도 없는 막힌 공간이 된 거고요. 그날 밤 괜히 신경이 쓰여서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 벽을 다시 살펴봤어요. 벽은 얼핏 보기엔 멀쩡했는데 빛을 비추고 자세히 보니 손바닥 자국 같은 게 흐리게 보였어요. 딱 손 하나 들어갈 만한 크기의 미세한 오염이었는데 손가락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. 그게 바깥에서 찍힌 게 아니라 안쪽에서 밀어낸 것처럼 부풀어 있었어요. 전 진짜 무서워서 그날 바로 친구 집으로 도망쳤어요. 며칠 뒤 친구가 장난삼아 집에 다시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. 낮이라면 괜찮겠지 싶어서 따라갔고 괜히 인증샷처럼 사진도 몇 장 찍었어요. 근데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확인하는데 화장실 문 쪽으로 찍은 사진 하나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. 사진 속 문틈 아래 검은 머리카락 같은 게 바닥에 쓸려 있었어요.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. 그 머리카락은 마치 안에서 기어 나오려는 것처럼 길게 흘러나와 있었어요. 그 집은 결국 바로 계약을 해지했어요. 위약금 물고 나왔어요. 그 일이 있고 나서 밤에 화장실만 가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한동안 혼자 샤워도 못했어요. 나중에 들은 건데 그 건물에서 실종된 세입자가 한 명 있었대요. 원룸 구조 바뀌기 전에 그 벽 너머 방에서요. 지금은 누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저 말고도 그 벽 안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숨 쉬고 있다면 그때 이후로 저는 화장실에서 소리가 안 나는 집은 절대 안 들어가요.
두 번째 이야기. 문 앞의 웃음소리. 이건 제가 대학 시절 자취할 때 겪은 일입니다. 지금까지도 그때 이야기는 농담처럼 말하지 못해요. 자취하던 곳은 일본 중부 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1층짜리 원룸이었어요. 동네 자체는 조용했고 집도 비교적 깔끔했어요. 다만 출입문 근처에 방음이 잘 안 되는 구조였고 현관문과 방 사이에 별도 중문이 없었어요. 그래서 현관문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인기척이 방 안까지 느껴졌죠. 이상한 일은 이사 오고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. 밤 11시에서 1시 사이 조용한 시간에 누군가 현관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. 도심도 아니고 골목이 좁은 주택가라 늦은 시간에 걷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.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됐어요. 더 기묘한 건 발소리가 항상 문 앞에서 멈춘다는 거예요. 아무도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분명히 문 앞에 무언가가 서 있는 느낌이 났어요. 처음엔 이웃일 거라 생각하고 넘겼어요. 하지만 이게 2주 넘게 계속됐고 점점 문 앞에서 느껴지는 기척이 무거워졌어요.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마치 기다리고 있는 느낌 같은. 어느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문에 이상한 걸 봤어요. 현관문 손잡이 아래쪽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얇은 스크래치가 줄처럼 나 있었어요. 처음엔 제가 뭔가 들고 나가다 긁었나 싶었는데 스크래치가 너무 일정하게 나 있어서 이상했어요. 그날 밤 발소리는 또 들렸고 전 핸드폰으로 문 근처를 몰래 녹음해봤어요. 다음 날 녹음 파일을 들어봤을 때 분명히 발소리, 정지 그리고 키득하는 아주 작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.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바로 문에 소금도 뿌리고 부적도 붙였어요. 며칠 뒤 택배 기사님이 오셨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조심스레 물으셨어요. 여기 밤에 누가 서 있어요?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저녁 늦게 배송하려고 왔는데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서 인사했거든요. 근데 대답도 없고 꿈쩍도 안 해서 죄송한데 그냥 도로 돌아갔어요. 그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. 그날 이후로 저는 문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. 이사를 결심하고 짐을 싸던 마지막 날밤 발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. 이제는 현관을 지나 방 안쪽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문을 바라봤는데 문 밑 틈으로 천천히 무언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. 그리고 그날 밤 짐 정리하다가 책상 아래에 누군가의 손톱 자국이 줄지어 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. 벽에도 창틀에도 아주 작고 얇은 자국이 마치 기다렸던 사람이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려 했던 것처럼 여러 군데에 있었어요. 이사한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. 근데 지금도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때처럼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출까봐 괜히 뒤돌아보게 돼요. 혹시 그때 그 누구도 아직 문 앞 어딘가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? 세 번째 이야기. 이상한 손가락. 이건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 처음 살던 원룸에서 겪은 일입니다. 진짜 아무에게도 못하던 얘긴데 이젠 좀 잊혀진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. 제가 살던 곳은 도쿄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. 건물 자체가 3층짜리였고 저는 최상층인 3층 구석방에 살았어요.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컸지만 햇살 잘 들어오고 월세가 싸서 선택한 곳이었죠.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
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. 밤 12시쯤만 되면 천장에서 뭔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. 바로 위층에서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는데 저는 최상층이니까 위에 방이 없어요. 옥상뿐이에요. 그래서 처음엔 그냥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나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방이 정중앙 제 침대 바로 위쪽에서만 들리는 거예요. 그 후로 거의 매일 밤 같은 시간 슥슥 긁는 소리가 계속됐어요. 어느 날 밤엔 긁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미세한 덜컥 소리가 들렸어요. 불을 켜고 천장을 봤는데 그 부분엔 작은 점검구 같은 사각형 패널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패널 틈 사이로 뭔가 희미하게 손가락 같은 게 살짝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. 진짜로 한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손가락이었어요. 전 몸이 얼어붙었고 불을 다 켠 채로 밤새도록 천장을 바라봤어요. 다시는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천장을 경계하게 됐어요. 며칠 뒤 관리인 아저씨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. 옥상 쪽에 쥐가 있거나 이상한 점이 있는지 물어봤죠.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뜸 들이다가 이러시는 거예요. 혹시 303호 사세요? 고개를 끄덕이자 그 아저씨가 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. 거기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. 전에도 한 명 밤마다 위에서 누가 기어다닌다고 결국 병원에 실려갔거든요. 잠도 못 자고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그러고는 절대 혼자 천장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어요. 그날 이후 전 그 방에서 오래 못 살고 한 달도 안 되어 이사했어요. 이사 당일 마지막으로 방 청소하던 중에 문득 천장 점검구가 눈에 들어왔어요. 혹시나 싶어 의자에 올라서 살짝 열어봤어요. 조심스럽게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면서요. 그리고 그 순간 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. 천장 안쪽 나무 틀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격자 무늬처럼 가득 나 있었어요. 아주 깊게 일정한 간격으로 사방으로 그리고 먼지 위에 누군가 무릎 꿇고 기어간 듯한 자국이 방의 정중앙까지 이어져 있었어요. 그 뒤로 다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지금도 가끔 자다 깨면 천장을 먼저 봐요. 혹시 또 그 점검구 사이로 손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. 네 번째 이야기. 수납장 속의 얼굴. 이건 제가 작년 봄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겪은 이야기예요. 지금도 그 집 근처만 지나가면 이유 없이 속이 울렁거려요. 제가 살았던 곳은 후쿠오카 외곽의 원룸이었어요. 인터넷으로 미리 사진을 보고 계약했는데 가격 대비 넓고 깔끔했죠. 방벽 한쪽엔 붙박이 형태의 큰 수납장이 있었고요. 이사 첫날부터 이상하게 그 수납장 안에서 조금 특이한 냄새가 났어요. 곰팡이도 아니고 음식물도 아닌 뭔가 묘하게 비릿하고 텁텁한 냄새요. 그래도 혼자 사는 첫 집이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. 문제는 그 수납장에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. 자려고 누웠을 때 방 안이 조용해지면 가끔씩 그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. 탁 하는 마찰음이나 아주 작게 벽을 긁는 듯한 느낌. 그런데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. 처음엔 집이 낡아서 나는 소음이겠거니 했는데 이상한 건 소리가 점점 밤 늦은 시간에만 반복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. 뒷말을 삼키는 듯한 낮은 목소리요. 그날 이후로 잠을 거의 못 잤어요. 전 집 구조상 침대에서 수납장이 정면으로 보였거든요. 그래서 밤마다 무심코 그쪽을 보게 됐고
그러다 우연히 작은 송거울로 수납장 문을 비춘 날이 있었어요. 그 순간 거울 속에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얼굴 같은 게 떠 있었어요. 정확히는 흰 눈동자만 보이는 사람 얼굴의 일부였어요. 직접 보면 없는데 거울로만 보였어요. 심장이 터질 듯해서 바로 거울을 던지고 불을 켰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. 다음 날 아침 관리인 아저씨께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평소 말이 없던 그분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. 혹시 수납장 안쪽 벽에 작은 못 자국 같은 거 있지 않아요? 있다고 하자 그분은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했어요. 거기 예전에 살던 사람 중에 수납장 안에서 잠을 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. 밖이 무섭다고 수납장 안에서만 있던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죠. 결국 어느 날 실종됐는데 방은 멀쩡했어요. 수납장 안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말 이후 저는 바로 방을 빼기로 했고 이사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어요. 그동안엔 일부러 수납장 문을 테이프로 붙여두고 아예 그쪽을 안 보고 살았어요. 근데 마지막 밤 짐을 다 챙기고 불을 끄기 직전에 무심코 그쪽을 보고 말았어요. 문틈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 희미한 얼굴 윤곽이 있었어요. 제가 분명히 봉인해뒀던 문인데요. 그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. 입이 양옆으로 길게 찢어진 말도 안 되게 기괴한 미소로요. 이사한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. 하지만 거울을 볼 때면 가끔 수납장 속 그 얼굴이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5번째 이야기. 손잡이. 이건 작년 겨울 제가 홋카이도에서 단기 근무할 때 겪은 일이에요. 회사에서 제공해준 숙소는 눈 덮인 마을 외곽의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어요. 처음엔 눈 풍경도 좋고 조용해서 만족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외진 곳이었죠. 무엇보다 그 집은 혼자 사는 느낌이 아니었어요. 입주 첫날부터 묘하게 불편했어요. 집 안이 춥거나 으스스한 건 아니었지만 늘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따라붙었어요. 샤워할 때, 거실에서 TV를 볼 때,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왼쪽 어깨 뒤쪽이 묘하게 간지럽고 시선이 느껴졌어요. 하지만 집 안엔 당연히 저 혼자였고 CCTV나 이상 징후도 없었어요. 이상한 일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예요.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싱크대에 놓은 컵이 항상 조금씩 다르게 놓여 있었어요.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거겠거니 했죠. 하지만 컵이 아니라 그릇이나 숟가락 같은 것도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이동하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요. 뭔가 있다.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야근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부엌 쪽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. 작고 낮은 쉰 목소리였어요. 처음엔 밖에 소리겠거니 했는데 그날 이후 그 소리가 매일 밤 들렸어요. 특히 새벽 2시쯤 부엌 쪽에서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어요. 근데 아침엔 싱크대가 멀쩡해요. 결정적인 건 퇴근하고 돌아온 어느 밤이었어요. 현관문을 열려고 손을 댔는데 이미 안쪽에서 누가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. 문이 당겨지지 않아서 순간 멈칫했는데 그 짧은 2초 정도의 시간 동안 분명 안쪽에서 누가 손잡이를 쥐고 버티고 있었어요.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숙소를 바꿨어요. 나중에 그 집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예전에 혼자 살던 중년 남성이 집 안에서 실종됐다는 기록이 있었어요. 그의 행방은 지금도 모른다고 해요. 하지만 전 알아요. 그 남자는 아직도 거기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요.